안녕하세요. 비코노미 이미선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연준 파월 의장이 브루킨 연구소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을 한 이후에 미국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고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까지는 훈풍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매크로 변수 영향이 큰 가상자산 시장인데 뭔가 분위기가 다르게 감지되고 있거든요. 경기 진단이 바뀐 건가요? 네, 지난 11월 30일 파월 의장이 브루킨 연구소에서 인플레이션 앤 레이버 마켓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상당 기간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시차를 두고서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빠르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폭도 줄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특히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로 곧 바뀌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늦출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이제 많이 낮췄고 제가 볼 때도 이번 연준의 발언은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패를 거의 드러내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원 환율이 30일 이후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갭하락을 했고요. 1,300원 밑으로 떨어졌고 5일 현재 1,291원까지 이제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번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준비한 차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빨간색은 코어 PC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요. 네, 5% 정도 12개월 평균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하락하는 기미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항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렌트비랑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는 네, 빨간색은 이제 하우징 서비스에 관련된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지표들은 예를 들면 진로라던가 리얼 페이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렌트비 신규 어떤 가격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YOY로 거의 20% 정도 기록하던 게 10% 정도까지 이제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하우징과 관련된 가격 지표였는데요. 전체적인 지표가 둔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신규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서 결국에는 물가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CME 페드 와치에 따르면은 지금 4%인 연준의 기준금리가 12월에는 50bp 인상해서 4.5% 그리고 내년 1월에는 5%까지 인상을 한 이후에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도 이제 내년에는 물가가 좀 둔화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사실 5%까지 올리고 나면 이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자락까지 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되게 채권 시장 오래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어느 정도 왔다고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거의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긴 시계열에서 보게 되면 네, 지금 실업률은 항상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여 왔는데 항상 어느 수준까지 실업률이 낮아지고 나면 그 이하로는 더 이상 실업률이 낮아지지 못하고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점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로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거의 이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실업률이 거의 저점까지 온 걸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고용 지표 악화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이제 종료를 시키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인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아주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5%까지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3% 중반에서 4%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이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차분히 살짝 이렇게. 아마 뭐 이제 75bp, 100bp 이렇게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 25bp에서 50bp 정도씩 이렇게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는 소식이었다면 약간 건전성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우려가 클 것 같은데, 테더라는 게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다고 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코인이에요? 네, 테더는 가상화폐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제 코인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655억 달러 정도고 원화로는 84조 원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1테더는 1달러로 이제 가치를 고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고정될 수 있는 그 배경은 발행할 때 그 1달러만큼 리저브를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유지해주고 그만큼의 신뢰를 이제 유지를 시키는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지적한 거잖아요, 안전성 문제를.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전성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파장이 얼마나 클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월스트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테더의 리절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현재 테더사가 홈페이지에 그 자기들이 이제 리절브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절브를 이제 브렉다운 한 것을 보면 82% 정도가 이제 캐시랑 캐시에 준하는 어떤 단기 뭐 예금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7% 정도를 이제 회사채, 그 다음에 귀금속, 그리고 9% 정도, 네, 이 부분이 이제 담보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바로 이 담보대출 9%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이 9%라는 대출이 어떤 담보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한테 대출이 된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21년 말에는 이 시큐어드 론이라고 되어 있는 대출이 41억 달러로 전체 리저브의 5%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에는 61억 달러로 20억 달러가 이제 늘었고요. 그 다음에 비중도 9%까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더사의 입장은 이거를 이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대출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무엇을 담보로 잡고 있고 어디에다가 대출이 나간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테더사는 지금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거나 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FTX 파산 문제가 있었고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FTX 계열사도 같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테더가 발행했던 발행 물량 중에서 25% 정도가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요청에 의해서 발행이 됐고, 이쪽으로 이 테더가 이제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됐는데 이것을 발행할 때 거의 뭐 20조 원 이상을 달러로 주고 테더를 그대로 받아온 거냐, 또는 어떤 담보를 맡기고 그냥 이거를 테더가 발행이 된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 테더사가 이제 트위터에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와의 크레딧이 아직 만기가 도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크레딧이라던가 만기 도래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대출의 형태로 이 테더가 발행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됐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은데 가상자산 시장은 이러한 몇 가지 고유의 요인들로 인해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달러는 이제 약세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무튼 거시적 환경은 바뀌었고 근데 지금 개별 이슈에 따라서 지금 뭔가 침체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패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뭐 몇 프로까지 올리든지 간에 어디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정해진 부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5% 내외 정도까지 인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금리는 더 이상 높아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만기까지 디폴트 위험이 적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아가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표에 따른 이자 수익에 더해서 시세 차익도 같이 기대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 침체 위험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많이 감소를 한 어떤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를 좀 지켜보고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도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좀 충분한 리저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신뢰를 확보한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가상자산 시장도 매크로 시장에 나타난 훈풍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